뿅. 오늘 뭐 평균 추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 초입 부분만 설명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 최대한 좀 나가볼게요. 자, 5번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표본 평균의 확률 중에서 이제 표본의 총합에 관련된 얘기인데, 표본의 총합이라는 거는 그냥 문제를 통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55번 그냥 일단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자, 모집단. 그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를 그냥 X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죠? A고등학교 1인당 몸무게요. 무조건 모집단은 한 명 아니면 한 개에 대한 별량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평균이 60이고요. 표준 편차가 6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해요. 자, 근데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은 경고음을 내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9명이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균포는 아니겠지. 그쵸? 이 정균포는 아니겠지. 왜냐면 어차피 얘는 6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니까 549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고음이 울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쵸? 549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때 9명이잖아요. 얘는 한 명의 몸무게니까 한 명 몸무게 9배 하면은 9명 몸무게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이게 아니냐면은 얘는 그냥 한 명 몸무게에다 그냥 9배 한 거예요. 만약에 61kg짜리 학생 한 명을 뽑았다 그러면은 그냥 9배 해가지고 549kg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것 뿐이라고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똑같은 몸무게 9개를 나타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달라지더라도 9명에 대한 몸무게 총합이 지금 549kg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표본의 크기가 9명짜리 표본을 뽑는다면 이때 나오는 별량이 9개예요. 괜찮죠? 여기는 같은 몸무게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몸무게가 보통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때 X바 자체가 얘네를 다 더해준 거를 9로 나눈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면 9명 몸무게 총합이라면은 그냥 얘라고요. 괜찮아요? 얘라고요. 그래서 9명 몸무게를 다 더한다면은 표본 평균의 9배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X바로 쓰면은 안 돼요. X바, 스몰 X바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스몰 X바는 실제로 내가 뽑아낸 하나의 표본이고 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애들이라고요. 상수라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9명을 뽑는다면 9명을 뽑아서 그 학생들 몸무게를 다 더한다면 그게 549kg 이상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아니라 9개짜리인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집단에 관련된 X바의 정균포를 이용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얘가 지금 60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이 3이니까 표준 편차 지금 2로 나오겠지? 얘가 9명 몸무게 평균이에요. 그러면 9명 몸무게 총합이면 9X바라고요. 괜찮아요? 9X바. 그래서 얘가 549kg 이상이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양변에 9를 나눠서 X바가 61kg 이상인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죠? X바가 61kg 이상. 자, 그래서 얘는 이 정균포를 이용해서 보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Z값이 0.5 이상인 확률이구나. 괜찮죠? 그러면 0.5에서 Z값이 5짜리인 0.191을 빼니까 0.3085. 9명이 랜덤하게 탄다면 30.85% 확률로 경고음 울릴 거라고요. 괜찮지?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 잘 생각해 줘야 되고요. 자, 그걸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요새의 경향은 아니기는 해서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쵸? 이게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으니까. 58번 하나만 해봅시다. 58번.
이해되나? N이 4일 대로 하면 된다. Listen carefully. n이 4일대로 하는 건 맞는데 그 x바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합이니까. x바는 4개 평균이잖아요. 얘는 4개 총합이고. 그치? 그래서 4x바로 써야 된다. 괜찮나? 맞네. 잘했네. 근데 답이 없지? 잠깐만. 이 2만으로 곱해주면 안 되고 4팩씩 1개 상품이에요. 그럼 2만 팩이면 5,000개 상품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X바의 확률을 뽑아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전체 음료수가 2만 팩이죠? 2만 팩. 그 2만 곱하면 안 돼요. 왜냐면 4팩씩 1개 상품으로 만드는 거라 얘는 불량품인 상품의 개수가 몇 개냐예요. 5,000개 상품이에요. 5,000개 상품. 2만 개 상품이 아니고 2만 팩이니까 5,000개 상품입니다. 힌트 좀 줄까? 쉽지 여기는? 네, 저 내용이 중요해요. 뭐냐면은 경고 물릴 확률이면은 9명이 합쳐서 549kg 이상이지. 저 9x바가 549 이상이라는 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양변을 9로 나누면 x바는 61 이상인 확률이니까 그걸로 표본 평균의 정교분포 이용해서 들어간다. 그치? 그 스몰 x바랑 라지 x바를 구분해 줘야 돼요. 스몰 x바는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 평균인 거고 라지 x바는 변수로서의 표본 평균. 변수로서의 표본 평균. 정교분포가 나오겠지, 변수니까. 스몰 x바는 그냥 하나의 값이라고요. 지금 우리 스몰 x바 쓰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스몰 x바는
모평균 추정할 때 왜는 안 써? 오늘 아직까지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게 개념적인 것만 소개한 것 뿐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라지 X바의 정규 분포부터 일단 뽑아내줘야지. 라지 X바의 정규 분포, 저 관계 괜찮아요? X랑 X바의 관계. 그게 모집단과 표본평균의 관계. 오늘 내용의 핵심. 근데 그걸 안 쓰면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저걸 안 써도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써 놓는 게 안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결국 얘가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저렇게 동그라미 쓰면서 하는 거야. 동그라미 3개면 다 끝나. 화이팅. 많이 잡았네. 애초에 분산 먹을 때 살아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있어서 아니고 살아가야 쉽지. 그치. 자, 그래서 천천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통계적 추정은 할 거는 뭐 없어요. 할 게. 그래서 그냥 싹 다 외우고 푸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 개념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뭐가 뭔지 몰라서 다 헷갈려요. 진짜. 너무 많잖아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이 평균만 벌써 3종류 나오잖아요. 평균,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 평균. 분산도 모분산, 표본분산, 표본평균의 분산. 심지어 표본분산은 이제 분산 구하는 방법도 달라요. 막 n-1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안 잡혀져 있으면은 문제 풀 때 되게 난감해. 이걸 도대체 뭘 써야 돼? 뭘 구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개념을 좀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미안. 화이팅. 자, 그래서 얘는 개념을 잘 정리해 주기 바라고요. 개념 잘 정리해 주기 바라고 일부러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요요. 동그라미 3개만 있으면 다 끝난다고요. 동그라미 3개. 각각에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용어 명확하게 쓰고요. 이거면 답이 나오던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얘가 뭔지, 용어가 뭔지 다 정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지금 어떤 공장에서 하루에 음료수를 2만 팩씩 생산하고 있는데 한 팩의 무게가 지금 200g이고 표준면적 10g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럼 모집단이겠지 뭐. 모집단. 자, 여기 하루 생산 2만 팩. 그죠? 2만 팩. 자, 근데 한 팩의 무게. 한 팩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요. 200g, 표준 편차가 지금 10g인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산되는 음료수를 4팩씩 포장해서 한 개 상품으로 만든대요. 이거를 생각해 줘야 되지.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4팩씩 한 개 상품이니까 5,000 상품이구나. 상품이 5,000개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5,000개 상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품 한 개의 무게가 760g 미만이면 불량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불량품일 확률은 뭐다? 생산된 한 팩 무게? 아니, 상품 무게요. 상품 무게. 괜찮아요?
그 상품의 무게가 760g 미만이면 지금 불량품으로 나온다고요. 자, 근데 한 개 상품이 760g 미만이라는 거는, 아, 맞다. 얘는 그러면 4팩이잖아. 그렇죠? 4팩이 지금 760g 미만일 때가 지금 불량이라고요. 자, 그러면 4팩의 무게 총합이잖아요. 4팩의 무게 총합. 이걸 갖다가 4로 나눠서 한 팩이 그러면 100, 이걸 갖다가 4로 나눠가지고 한 팩의 무게가 190g 이하 확률이, 맞다. 한 팩 무게는 X구나. X구나. 190 이하 확률이구나. 이렇게 풀면 큰일 난다고요. 괜찮아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루고 간다고요. 이거 틀린 거 알고 있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왜 틀리는지 이해되죠? 그냥 이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가니까 답이 나오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보면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이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4팩이잖아요. 4팩. 근데 이 4개 팩이 다 똑같은 음료예요? 아니, 다를 수도 있잖아. 그쵸? 아니, 하루 생산하는 팩이 지금 당장 정균포 따라가고 있다는 거는 모든 팩마다 용량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럼 여기서 4팩을 한 개 상품으로 만드는데, 그럼 얘는 뭐야? 4팩 무게 총합이라고요. 4팩의 총합. 그럼 4팩 총합이니까 이걸 갖다 그냥 X에 4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요? X바의 4배라고요. X바의 4배. 왜?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표본의 크기 4개짜리를 뽑아준다면 그때 표본 집단이 나올 텐데 X바가 똑같이 200을 평균으로 하면서 표준 편차 5로 들어가게 될 테잖아요. X바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4개 평균이라고요. 4개 평균. 괜찮아요? 4개 평균. 그럼 4개 총합이면 뭐냐? 그냥 이거 분자니까 양변에 다 곱해서 4x바가 지금 분자라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그냥 4배 해버리면은 그냥 똑같은 하나의 무게를 그냥 4배만 해놓은 것 뿐이라고요. 4개를 더한 게 아니고.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4x바로 써야 되니까 4로 나눴다 한 팩. 이러면 이게 지금 이게 x반지 이게 지금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요거를 갖다가 1로 가지 말고 아예 다시 한번 4팩 무게구나. 4x바가 762할 확률이구나. 그래서 x바가 192할 확률로 봐주니까 얘는 이정균포 이용해서 가야 된다. 이거 쓰면 안 된다고요.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괜찮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나온 것 중에 스토리 한번 봐봐요. 이거 정균포 쓴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정균포 쓰는 거.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이걸로 이항분포하는 거 빼고는 이 정균포를 아예 쓸 일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얘 아니면 안 써요. 이거 쓰는 일 절대 안 나와요. 이항분포로 정교화 시켜서 가는 거 아니면은. 괜찮지? 오케이. 전부 이겁니다. 전부 이거. 4팩. 막 4개 추출. 나오는 순간 무조건 다 평균의 정균포로 가라고요. 괜찮지? 그러면 일단 틀리진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잡는다? 얘는 지금 Z로 환산한다면 마이너스 2네. 그죠? 마이너스 2네. 그래서 Z값이 2인 애가 0.477이니까 0.0228.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뽑아냈어요. 근데 그래서 하루 생산한 평균 불량 상품 개수가 몇 개냐? 여기에서 이제 맞다. 그럼 얘는 몇 개지? 맞다. 2만 팩이었지? 그러면서 2만 곱하면 안 된다고요. 괜찮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불량품인 상품 개수를 구하는 거지 불량품인 음료수 팩의 개수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5,000을 곱해야 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5,000. 그럼 10,000 곱해서 2로 나누면 되겠네. 1, 1, 4. 괜찮죠? 오케이. 114개. 2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답을 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답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계속 고민하라고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면은 비슷한 문제 어차피 다 풀린다고요. 그게 수학의 왕도예요. 시간 줄이는 방법.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양치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양치기는 나름 중요합니다. 양치기는. 자, 아무튼
다음으로 갑시다. 이제 끝났어. 2번. 지금 이것만 계속 한 거 알고 있지? 이 문제만 했어. 이 문제만. 이것만 했다고, 이것만. 메인은 뭐라고요? 통계적 추정. 모평균 추정이라고요. 메인은 모평균 추정이라고요. 근데 메인인 모평균의 추정이 너무 단순하다고요. 얘는 그냥 개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평균 추정 자체가. 그래서 공식 하나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그냥 문제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해 한번 해봅시다. 뭐 물론 답만 내는 거는 뭐 외워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러면은 스토리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예시를 좀 들면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들의 수능 평균을 한번 구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수학 평균의 값이 얼마인지 추정하고 싶어요. 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확장 해석하면 뭐예요? 1컷, 2컷, 3컷도 다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국 고3 포함해서 모든 수능 치른 학생들에 대한 수학 점수에 대한 정규 분포가 있을 텐데 아쉽지만 우리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모른다고요. 그렇죠? 왜? 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니까 평균 모르는데 분산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편차를 애초에 못 구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쓴 방법이 뭐다? 몇 명 좀 뽑아서 볼까? 몇 명 뽑아서 볼까요? 자, 그래서 몰라 한 1000명 뽑았다고 칠게요. 1000명 뽑았어요. 그럼 평균 나왔겠지? 근데 만약에 이 평균이 60이라고 쳐볼게요. 이거 이미 추출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막 전국에 전교 1등들만 다 모아가지고 평균이 막 9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랜덤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추출이 핵심이에요. 이미 추출이. 자, 그러면은 이게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괜찮지? 오케이. 자, 얘는 랜덤하게 뽑아주면은 평균이 60이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평균이 60이라 그러면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쵸? 왜냐면 이거는 1000명 뽑았으면 1000명 평균이고 50만 명 평균은 또 딴 얘기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랜덤하게 잘 뽑아서 평균 60 나왔으면은 모평균이 60하고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날까요? 어지간하면 비슷할 거라고요. 어지간하면은. 근데 정확하게 60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추정을 해보기 위해서 본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다시 한번 얘는 한 개의 별량값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n개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n개 평균 가지고 이 추정을 들어갈 때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냐? 평균이 60이니까 전국 평균은 빵점에서 100점 사이일 확률이 100%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때요?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그쵸?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들어가요. 얘 평균이 60이니까 모평균이 58점에서 62점 사이일 확률이 95%야. 이렇게 나오면은 꽤 쓸만한데? 그쵸? 왜냐면 맞을 확률이 95%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좀 높기도 하고 58에서 62점 사이라고 한다면 나름 쓸만한 정보니까. 그쵸? 그래서 확률과 그 값의 범위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냅니다. 그럼 당장 그 확률은 어디서 끌고 오냐? 확률은 어디서 끌고 올까요? 당연히 정규분포에서 끌고 오겠지. 모든 확률 분포는 시행수가 많아지면 정규분포를 다 따라갈 테니까. 그래서 정규분포로 확률과 범위를 산정해서 가겠다라는 거야. 자, 그때 그럼 확률과 범위를 산정하려고 하는데 정규분포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정규분포, 얘를 포함하고 있는 정규분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 x바가 라지 x라는 정규분포랑 상관이 있어요? 얘랑? 상관이 없다고요.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얘 한개 별량값이고 얘는 n개 평균이고 이 정규분포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요.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n개짜리 정규분포를 뽑으면 되지. 그쵸? n개짜리 정규분포를 뽑으면 되지. 그러면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쵸? 이건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얘가 나오는 이유가 좀 되게 불분명해져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이 표본 평균은 이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거 안 따라가면 얘를 왜 뽑아? 괜찮아요?
아, 얘도 n개 평균이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개를 뽑았다. 그러면 1000개 뽑은 그 표본 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를 뽑는다고요. 100개짜리 뽑으면 어차피 쓸데가 없다고요. 안 맞아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1000개 뽑았으니까 1000개짜리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뽑는다고요. 왜? 얘는 이 별량값 중에 하나니까. 스몰 x바는 다시 한번 내가 뽑은 표본 한 개의 평균이고요. 얘는 다시 한번 이거 상수값이라고요. 괜찮아요? 정해진 값이라고. 딱 정해졌잖아요. 1000개 뽑았으면 그 1000명 점수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얘는 그냥 상수값이에요. 얘가 변수값인 거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별량값 중에 하나가 지금 얘인 거예요. 괜찮아요? 이 별량값 중에 하나가 얘라고요. 그걸 여기다가 써놓은 거라고. 여기다 써놓은 거. 괜찮아요? 여기다 써놓은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이 정균포를 따라갑니다. 이 정균포를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약간 좀 연결이 덜 되는 것 같지만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써봅시다. 우리가 그 확률을 좀 끌고 올 건데 그 확률은 웬만하면 좀 맞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90% 이상을 쓰는데 그때 쓰는 확률이 보통 일반적으로 95%랑 99%를 많이 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뒤에 가서 봐야 좀 이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웬만큼 좀 높은 확률인 걸 보고 싶은데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95% 확률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95% 확률로 예시를 들어볼게. 자, 그러면 당연히 확률은 표준정규분포표 안에서 그냥 보는 게 낫겠죠. 그럼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얘는 Z 입장에서는 빵이에요. 그렇죠? Z 입장에서는 빵. 그럼 한번 봐봐요. 이 구간의 길이가 이거 95% 만들 건데 이게 만약에 좌우 대칭 구간으로 잡는다면 95%를 만드는 이 구간 길이가 작겠지? 왜? 만약에 이게 비대칭으로 나와버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간 거 더 많이 가야 돼요. 괜찮지? 넓이가 요 넓이랑 똑같으려면 더 많이 가야 이 넓이가 똑같겠지. 괜찮아요? 구간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요. 괜찮아요? 비대칭이면은 구간 길이가. 괜찮지? 그래서 좌우 대칭 구간으로 잡습니다. 자, 근데 얘는 항상 값을 줘요. 마이너스 1.96, 1.96. 그래서 얘는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예요. 괜찮지? 이거는 다시 한번 준다고요. 그러면 이 정균포를 가지고 역해석을 들어갈 건데 다시 한번 이 모집단은 얘를 뽑아내면서 더 이상 안 쓴다고요. 괜찮아요? 왜? 얘가 어차피 이 정균포 따라가니까. 그럼 당연히 얘를 표준 정균포를 정균포로 바꾼다면 당연히 이걸 쓰겠지. 그렇죠? X바 입장에서 간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표준화잖아요. 얘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이게 0.95로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절대값 의미 없지. 분자만 써도 상관없어요. 이 양변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절대값 x바 빼기 m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여전히 95%일 거라고요. 괜찮지? 자, 근데 이때 얘를 펼쳐보면은 두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그냥 펼쳐봅시다. 그냥 펼쳐볼게요. 자, 얘 절대값 풀면은 얘는 마이너스 이거부터 플러스 얘 사이로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커 낫다. x바 빼기 m이 그러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게 확률 0.95. 자, 요거를 갖다가 양변에 3변에다가 m을 더해준다면 m 다 더하면은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커 낫지만 x바가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예요. 자, 근데 얘가 의미 있는 정보예요? 없다고요. 어차피 x바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여기 m이잖아요. 그리고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얘가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여전히 95% 그냥 당연한 거라고. 애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표준화해서 계산한다고요. 괜찮지? 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괜찮지?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얘는 내가 랜덤하게 표본 평균을 뽑는다면 그 표본 평균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95%라고요.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그렇죠? 이 스몰 x바도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은 얼마다? 95%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 해석으로 좀 가볼게요. 반대 해석. 자, 반대 해석이면은 얘 위치 뒤바꿔도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얘는 n-x바의 절대값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절대값을 풀어볼게요. 뭐 이 식으로 변형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커놨다. 뭐가? n-x바가. 자, 그럼 얘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전히 0.95가 나오겠고, 자, 요 식에다가 x바를 다 더한다고 친다면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95%. 그러니까 이 식을 한번 봐봅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에서 1.96배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뺀 값과 표본 평균에서 1.96배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더한 값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지금 0.95라고요. 괜찮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모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고요. 이해되지?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안에 x바를 하나를 뽑았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걔를 편의상 위에다가 그려놓을게. 여기가 지금 x바예요. 얘를 기준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다 그러면은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도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도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똑같죠? 이 거리랑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지는 요 거리 지금 같아달라요.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괜찮죠? 얘가 지금 x바면은 얘는 지금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얘가 지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괜찮지?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괜찮아요?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다고요. 언제? 표본 평균이 이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이 이 초록색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뽑아낸 붉은 영역 안에는 모평균이 있다고요. 괜찮지? 자, 그럼 만약에 x바가 이 초록색 구간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구간을 잡을 텐데 이미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얘만큼 똑같이 가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올 거라고. 괜찮지? 요 구간이야. x바가 그러면 이 밖에 있을 확률은 지금 몇 퍼센트? 5%야. 괜찮아요? 5%. 5% 확률로 표본 평균이 지금 밖에 있는데 밖에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 이 구간을 뽑아내면 그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괜찮아요? 한마디로 내가 표본 평균을 잘 뽑으면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구간을 산정했을 때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은 95%라고요. 얘가 얼마든 상관이 없이.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때 요 날개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믿을 수 있는 구간,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확률을 뭐라고 부른다? 확률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신뢰도. 그래서 95% 신뢰도에 대한 신뢰 구간을 나타냈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될까요? 그렇죠? 자, 이거 개념이 좀 많이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개념이 많이 헷갈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서 첨부해서 설명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되게 헷갈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문제 하나만 좀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자, 일단 59번 설명 한번 해봅시다. 59번.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X는 지금 모평균 알아요? 몰라요. 그죠? 모평균 모릅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5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이 표준 편차 알 수 있어요?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 리가 없지. 근데 준 거예요. 준 겁니다. 자, 그때 내가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36인 표본을 임의 추출했어요. 36개짜리 임의 추출을 했습니다. 자, 그때 표본 평균이 X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는 지금 아쉽지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자, 그때 여기에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정규분포를 뽑아야 되니까 36개짜리 정규분포를 뽑아주면은 그 X바의 정규분포는 모평균 M, 표준 편차 6분의 5예요. 괜찮을까? 6분의 5.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나는 99% 신뢰 구간을 뽑으려고 해요. 그럼 99% 신뢰 구간 뽑아야 되니까 99%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줘야 되는데 딱 봤을 때 절대값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지금 99%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얘가 지금 0.99 괜찮죠? 99%.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뢰 구간은 어디서 나온다? 이거 정리하면 신뢰 구간 나온다고요. 이거 정리하면은 괜찮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 안에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걸로 구한다고, 이걸로.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해보면은, 이거 Z죠. 표준화지? 표준화. 어떻게 들어간다?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2.58보다 작거나 같은 M의 값의 범위가 신뢰 구간이라고요. 괜찮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럼 왜 X바냐? 라지 X바 아니냐? 왜 스몰 X바냐? 여기는 라지 X바라고 돼 있는데 스몰 X바는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게 X바, 라지 X바가 솔직히 어디든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라지 X바가. 어차피 라지 X바가 이 안에 있으면은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는 거고 라지 X바가 이 안에 없으면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스몰 X바가 초록색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니까 그래서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인 거라고요. 괜찮아요? 진짜 이거 이해 잘 해야 됩니다. 진짜로. 만약에 모르겠으면 얘기해요. 따로 설명 좀 해줄게. 진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뿅! 진짜 이거 진짜로 되게 헷갈린다고요. 되게 헷갈려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정리해 보면은 6분의 5. 나 절대값 어디 갔니? 절대값 어디 갔니? 괜찮죠? 6분의 5 곱하고 나타내주면 되겠지.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면은 M값은 X바에다가 2.58을 6분의 5배한 거예요. 괜찮지? 빼기 6분의 5 곱하기 2.58이고요. X바 플러스 6분의 5 곱하기 2.58 이렇게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6약분하면 얼마지? 0.43 3배니까 2.15 X바 빼기 2.15 그쵸? M X바 플러스 2.15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요? 6분의 5니까 맞나? 그쵸? 맞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그 신뢰관이 1.2부터 A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1.2고 얘가 A라고요. 괜찮아요? 그치? 신뢰 구간을 줬잖아요. 신뢰 구간이 1.2부터 A까지라고. 근데 지금 이게 신뢰 구간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1.2가 됐다? 그럼 잠깐만. 이 표본 평균이 그럼 뭐였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니까 3.35였구나. 표본 평균이 3.35였구나. 그걸 미지수로 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얘는 3.35에다가 2.15 더했으니까 A 값은 지금 얼마다? 5.5다.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거 답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흐름 이해하는 거. 자, 그러면은 개념적으로 좋은 문제를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야, 안 되겠네. 딱 맞아 떨어지는 문제가 없네. 교평수라서 완전 기본 문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작년 수능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70번. 자, 요거까지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70번. 삐용. 70번. 괜찮아. 하나만. 레벨 3예요. 레벨 2에요. 레벨 2. 70번. 작년 수능이 아니구나. 작년 9월 평가원. 작년 수능은 방금 한 거구나. 작년 수능은. 저기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 풀면 안 돼요. 그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 근데 지금 약간 이 느낌이야. 뭐냐면은 절대값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칭점 기준으로 점대칭 이룰 텐데 이 극대랑 극소 사이의 변화랑 그 바깥의 변화는 엄청 차이가 나요. 당장 대칭점 기준으로 극대값과 함수가 똑같은 지점이 대칭점 기준으로 1대 1대 1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 극대에서 극소까지 내려오는데 2칸 간다면 극소에서 똑같은 값은 한 칸만 올라가도 된다고요.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게 바뀌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절대값으로 돼 있는데 0에서 지금 극대를 갔지? 그러면은 대칭점은 오른쪽에 있겠죠? 자, 절대값을 씌운다 그래도 얘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왼쪽이 더 가파르게 바뀌어요. 그럼 얘는 마일부터 0까지나 마일부터 1까지나 최대값 똑같은 데서 나와요. 얘도 마일부터 0까지라고 봐도 된다고. 1과 2는 지금 낚시예요, 낚시. 이 오른쪽은 아예 배제해놔도 상관이 없다고요.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얘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냐? 절대 안 돼. 얘가 올라갈 때 얘는 훨씬 빨리 올라가요. 자, 다시 한번. 극대 기준으로 감소하지? 극소까지? 얘 2칸 건너뛰어야 극소까지 가는데 얘는 한 칸이면 극소까지 간다고요. 절대값 씌워놓으면은 얘 올라가는 것보다 얘 올라가는 게 훨씬 빨리 올라간다고요. 근데 좌우 대칭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 구간 놓고 봤을 때 마일부터 1까지 절대값으로 들어올려도 마일이 최대면 최대였지 1이 최대일 리는 없다고요. 왜? 얘는 빨리 올라가고 얘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너무 감각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랑 얘가 최대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마일에서 최대값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마일에서 최대값 나오고 둘이 같을 리가 없겠지. 그러면 둘 다 최대값 똑같다라는 거는 최대값이 0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마일과 마일은 전부 다 0일 때 함수값보다 더 오른쪽에서 마일 지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미안. 천천히 마무리 좀 해볼게요. 요거 위에 거를 쓰기에는, 지우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일단 좀 냅둡시다. 자, 70번. 자,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2루트인 정균포를 따른대요. x가 n, m, 2루트 2. 그렇죠.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몇 개지? 128개죠. 자, 루트 n은 얼마냐? 8루트 2네요. 그렇죠. 8루트 2. 그래서 x바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m 똑같고 4분의 1이 되겠네요. 표준 편차가. 그렇죠? 자, 이때 128개의 표본을 이용해서 뽑은 표본 평균이 우리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얘는 더 이상 쓸 일이 없고 이 값과 이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추정한다? m 값 추정한다고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안 쓴다 그랬는데. 그럼 이 m은 뭐지? 이 m은 엄밀히 따지면 얘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라고요.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추정하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95%라 했으니까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 그렇죠? 알았어. 뭔가 좀 정리하는 느낌인데. 자, 그래서 얘 같은 제발 그냥 공식 암기해서 그냥 풀지 마. 진짜로. 자, 얘는 요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구나. 4분의 1로 나눈 거. 이게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게 지금 신뢰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m이 가운데로 끼게 들어간다면 4분의 1 곱했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예요? 0.49죠. x바 빼기 0.49 x바 플러스 0.49 이렇게 나올 거잖아. 괜찮죠? 자, 그때 얘 값이 x 마이너스 c, x 플러스 c. 그럼 c 값은 뭐라고요? 그냥 0.49라고요. 괜찮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레벨 2까지만 숙제로 전부 다 풀어주고요. 토요일 날 마지막 마무리 좀 해봅시다. 아유, 고생했어요. 잘 가요. 다음에 좀 안 늦어볼까? 가요, 안녕. 승기 안녕. 진짜로?